안녕하세요, 민직 존슨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채널에서는 농구에 대한 다양한 컨텐츠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NBA 저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지와 관련된 여러가지 정보들과 이에 얽힌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점차 농구 관련 다른 분야로 확장해 가보려고 하니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올란도 매직의 클래식 에디션 저지를 준비해봤는데요. 올란도 매직은 2018-19 시즌에 창단 30주년을 맞아 구단의 가장 상징적인 디자인인 핀 스트라이프 디자인을 재구성하여 선보입니다. 이 저지를 딱 보면 떠오르는 두 명의 선수가 있죠. 바로 샤킬 오닐과 앰퍼니 하더웨이인데요. 90년대 NBA를 대표했던 아이콘이자 올란도 매직의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두 선수의 이야기 함께 보시죠. 올란도 매직은 1989년 창단한 신생팀이었습니다. 창단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성적은 그리 좋지 않았었는데요. 92년 드래프트 1픽으로 당시 최고의 유망주였던 샤킬 오닐을 지명함으로써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키 2m 16cm에 137kg의 샤킬 오닐은 파워뿐만 아니라 유연함까지 그리고 기술까지 모두 가진 센터였기에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압도적이었습니다. 오닐 앞에서 골밑으로 파고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하죠. 팀 성적도 작년 21승에 불과했지만 오늘이 합류한 후 41승으로 급상승시켰고 23.4득점, 13.9 리바운드, 3.5 블록을 기록하여 데뷔하자마자 올스타전 주전으로 선정되었으며 신인왕까지 수상했습니다. 그가 데뷔한 92년은 바로 마이클 조던이 첫 번째 3핏을 달성했던 해였는데요. 다음해 93년 아버지의 사망으로 마이클 조던은 NBA를 은퇴하고 야구를 시작하게 되면서 2년간 NBA를 떠나 있게 되고 잠시 왕좌의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조던이 없던 공백의 이 2년 동안 올란도 매직은 무서운 팀으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그의 드래프트에서는 파워포워드인 크리스 웨버를 뽑았는데 일단 골밑은 샤킬 오닐로도 충분했기 때문에 가드진을 보강하기 위해 워리어스가 뽑은 앰퍼니 하더웨이와 트레이드하여 데려오게 되면서 올란도 매직의 전력은 더욱더 강해집니다. 페니 하더웨이는 키 198cm의 장신 포인트 가드로서 플레이 스타일은 만능이라고 할 수 있었고 득점뿐 아니라 포인트 가드답게 경기 운영 능력과 볼 핸들링 능력이 굉장히 우수하고 넓은 시야로 동료들까지 살려주는 이타적이고 창의적인 플레이까지 갖춘 만능 플레이어였습니다. 만화 슬램덩크에서 정우성의 모델이 하더웨이라고 하는 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실력으로 보면 개인적인 성향이 강한 정우성보다는 장신 가드이며 슛과 패스에 모두 완벽한 윤대엽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샤킬 오닐의 기량은 계속 성장하여 득점 2위를 기록했습니다. 비록 플레이오프에서는 레지 밀러의 인디애나 페이서스에게 3대0으로 수입당하며 탈락했지만 이제 겨우 NBA 2년차의 오닐과 루키였던 하드웨이가 이뤄낸 성과치고는 굉장한 것이었죠. 그 둘의 임팩트는 너무나도 강렬했고 조던이 없는 NBA에서 스포트라이트를 한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해에도 두 콤비의 상승세는 계속되어 오닐은 득점왕이 되었고 하더웨이는 슈퍼스타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컨퍼런스 세미파이널에서 야구선수 생활을 끝내고 다시 돌아온 마이클 조던과 맞붙었지만 갓 복귀한 마이클 조던과 시카고 불스의 팀워크는 불안정했고 결국 컨퍼런스 세미파이널에서는 4대2로 올란도 매직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컨퍼런스 파이널 상대는 밀러타임이라는 역대급 유투각을 보여주며 올라온 레지 밀러의 인디애나 페이서스였지만 이마저 치열한 공방 끝에 4대3으로 승리하면서 작년의 뼈아픈 패배를 서력할 수 있었습니다. 파이널로 올라간 올란도 매직, 젊은 패기의 두 콤비의 기세가 워낙 거셌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우승까지도 가능하다고 평가했지만 하킴 올라주원에게 센터 싸움에서 밀리고
드렉슬러의 활약에 4대 0으로 패하면서 결국 우승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다음 해인 96년은 샤크 앤 페니가 함께한 마지막 시즌이었는데요. 샤킬 오닐이 엄지손가락 부상을 당해 잠시 결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도 페니가 에이스로서 활약하며 17승 5패로 안정적으로 팀을 이끌게 되었고, 여기서 올란도 매직이 그를 오닐보다 더 높게 평가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닐이 부상에서 복귀한 후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지만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팀을 재정비해서 돌아온 마이클 조던에게 4대 0으로 개박살이 나면서 시즌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 둘의 마지막 시즌이었습니다. 시즌이 끝난 후 계약이 끝나 FA가 된 오닐은 올란도 매직이 거액의 계약을 제시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올란도 매직은 오닐을 하드웨이보다 못한 2인자 취급을 하며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의 계약금을 제시하였고, 이로 인해 오닐과 구단과의 사이가 틀어지게 되면서 결국 LA 레이커스로 이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담으로 샤킬 오닐이 농구뿐 아니라 랩이나 연기 등에도 끼가 상당히 많은 엔터테이너였기에 그러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LA로 향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올랜도 매직에게 이것은 최악의 한 수였습니다. 오닐이 빠진 올랜도는 단팥이 빠진 붕어 사먼코 혹은 시모나였습니다. 결국 우승권에서는 멀어진 그저 그런 팀이 돼버렸고, 아직까지도 파이널 우승 기록은 없죠. 또한 하더웨이는 안타깝게도 97년 무릎 부상을 당해 점차 기량이 떨어지면서 코비 브라이언트, 케빈 가넷, 앨런 아이버슨 등에게 밀려 98년부터는 점차 저니맨으로 전락, 여러 팀을 옮겨 다녔고 잦은 부상이 시달리며 커리어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샤킬 오닐의 상승세는 계속되어 레이커스로 이적한 뒤에 몸무게를 늘려 더욱 괴물이 되었죠. 코비와 함께 3픽과 파이널 MVP를 달성하는 업적을 이루어내고 은퇴 후에는 명예의 전장에도 헌액되는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아쉽게 엇갈린 둘의 운명으로 샤크 앤 페니 콤비의 올란드 시절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닐이 레이커스로 이적하지 않고 올랜도에 남아 페니와 함께 프랜차이즈 스타로서 남아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존 스타턴, 칼 말론 콤비를 넘어서는 역대 최고의 콤비로 기억되지 않았을까요? 샤킬 오닐이 올란도 매직에서 활약했던 시기와 비슷하게 우리나라에도 93년부터 NBA 붐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는 92년도의 슬램덩크 연재, 93년부터 96년 농구재단치의 전성기, 94년 마지막 승부 방영 등 농구에 대한 인기가 엄청났던 시기였으니 많은 농구인들이 특히 90년대 NBA를 그리워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NBA 관련 잡지들도 많이 발매를 했었고, 샤킬 오닐의 농구화인 리복 샤크 어택과 페니 하더웨이의 나이키 폼포짓 등 시그니처 농구화 또한 굉장한 인기를 누렸었죠. 지금도 많은 농구인들에게 추억을 느끼게 하는 그런 신발로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저도 NBA 잡지와 NBA 브로마이드를 방 안에 붙여놨던 기억이 있네요. 이상으로 저지에 얽힌 이야기는 끝마치고 저지를 함께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랜도 매직의 올드 로고 정말 매력적입니다. 수우시는 흰색으로 붙어있고요. 온두라스에서 생산됐네요. 마킹이 이렇게 넓은 경우에 구겨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세탁은 항상 손으로 조심조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NBA 로고죠. 이렇게 흰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투명하게 비쳐서 이게 좀 아쉽네요. 이제 착샷 보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